안녕하세요.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투미 사회 해설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네, 고3 시험이니까 뭐 당연히 어렵지. 수능 영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 또는 6월 9월 평가원 문제에 준하는 모의고사를 이렇게 계속 풀어보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뭐 지금 점수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구나, 됐다, 뭐 됐다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너네 수능 점수가 아니고 우린 지금 과정 속이잖아요. 그쵸? 과정도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그냥 시작이죠. 그쵸? 이제 시작인 거니까 뭐 점수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웃겨요. 그쵸? 뭐 했다고.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했다고 갑자기 왜 점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수업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 됐어요. 그쵸? 아직 멀었고요. 다만 이제 뭐 대입하기 좀 읽혀요, 선지가 보여요, 이런 후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있으면은 잘하고 계신 거다. 점수가 갑자기 이제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만 쌤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얘들아 파이팅해서 다음 시험 다 1등급 맞자 이게 아니고, 뭐 각자 등급에 맞게 따라 전략을 따로 짜시는 게 있겠지만 점수보다 일단 좀 그 문제 풀고 나서 오답풀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전 좋겠거든요.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뭐 빈칸 33, 34 같은 경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가 해설을 듣고 그런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 봤을 때 똑같이 그런 33, 34 문제를 맞힐 거라는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내가 틀렸던 문제 완벽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목표 그걸로 삼아 볼 거고, 그게 잘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21번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21번은요 여러분들 밑줄 추론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여기 써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Are capable of Bacon and Shakespeare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베이컨은 셰익스피어다라는 주의라고 써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란 말인데 당연하죠. 우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빈칸이라고 보시면 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꼴 대입학처럼 한다. 요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주제 알아보면서 갈 건데,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재 그리고 그 내용의 추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국말로 봐도 뭔 말인지 알아듣기가 좀 힘든 거야. 그럼 이런 거 너 만나면 너네가 너무 쫄거든. 쌤이 맨날 말하죠. 대입학 같은 거 만나면 이런 거 어떻게 가셔라? 이분법적으로 보셔라. 물론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선 굉장히 잘 통했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던지면서 가봐. 자, 장담합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세이예요. 정치과학자인 중요해? 러셀이 말했대. 이렇게 주장한대. 이게 중요하냐고. Extremists suffer from. 자,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걸 겪는다. Crippled epistemology라고 해서 인식론 써있죠, 여러분들. 불구의 인식론을 겪는다라고 써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cripled를 알았으면 좋겠지만 몰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인식론이라는 걸 극단주의자들은 겪게 된다는데요. In the sense that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예요. 어떤 점에서입니까? They know very few things. 그들이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what they know, 그들이 아는 것도 틀렸다는 점에서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보아서 앞에 나왔던 이 crippled epistemology라고 하는 불구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정보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21번은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읽고 해볼 수 있는 생각, 러셀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극단주의자는 얘네는 지금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또 가보시고, 요 에세이는 아주 훌륭하대요. 그럼 러셀의 생각에 필자는 찬성한다, 필자는 극단주의 안 좋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거 가시면 왜 그러냐? Because it illuminates how all of us, whatever our views, learn about topics with which we lack personal familiarity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에세이, 즉 러셀의 에세이가 멋진 이유, 올바른 이유입니다. 그게 비춰주기 때문이죠. 빛을 어떻게 우리 모두가 우리 관점이 뭐든지 우리 전부 다 learn about topics,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울 때 요렇게 배운다는 거야.
그 방식이 딱 그렇다는 거야. 어떤 주제냐면은 with which we lack personal familiarity라고 됐고요. with which는 선생님이 구문몽 시간에 시작할 때 좀 알려드렸는데 선행사를 붙여서 가는 거야. with topics인 거죠. 그러니까 topics with which는 여기다 해석을 할 때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거지. with the topics에 대해서 we lack personal familiarity. 우리는 개인적인 친숙함이 familiarity with the topics 여기서 있었던 거겠죠. 우리는 그 개인적인 친숙함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어떤 주제인 거야?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면서 네가 친숙함이 익숙함이 부족한 주제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낯선 주제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낯선 주제를 접할 때, 배울 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 딱 이렇게 한다고. 즉 극단주의자처럼 아는 게 없다고. 마이너스, 유지. 다음 가봐. Those who accept the false rumors. 잘못된 루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may 아마도 or may not 아마도 아니면 아마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뭐? extremist. 극단주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may well 당연히라는 뜻이고요. have little relevant information. 거의 정보가 없대요. 오늘 몇 번 더 나올 건데요. little이란 말은 거의 없는입니다. few도 거의 없는입니다. 기억하세요. 조금 있는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 정보가 없다는 거죠. 뭐예요? 또 익스트리미스트 까고 있는 거고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극단주의자, 러셀, 정치과학자, 크리필드 단어 너무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대입하기 익숙해지시면 저렇게 추상적이고 네가 모르는 내용,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충분히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 적어도 왜 그럴 때 있잖아. 여러분들이 외국말 갑자기 막 이슬람을 갔어, 중국을 갔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욕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네 막 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수 있잖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뭔가 그 마이너스라는 거 정도 여러분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다는 거겠고요. 저는 밑에서 그러면요 6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They may well process the information. 그들은 정보를 처리할 것이다. 당연히 처리할 것이다. 어떻게? That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정보를 처리할 거다고요. Whatever is content. 내용이 뭐든 간에 처리할 건데 in light of the central truth. 핵심인 진리의 관점으로, 진실의 관점으로 처리할 거다. 근데 우리 모두 다 capable of Bacon and Shakespeareism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고 우리 모두 다 뭐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부분은 마이너스인 거야. 우리 모두 다 극단주의자처럼 생각한다.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니까 까고 있는 선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가실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좀만 더 읽어보자. When things go wrong, go badly wrong,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여기로 갈게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political domain, 그 정치적 영역에서 그것은 종종 뭐 때문이냐면은 kinds of polarization. polarization은 양극화라는 뜻이고요. 양극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모든 게 다 양극화 때문에 안 좋게 굴러가는 거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 필자는 뭘 혐오하고 있어요? 뭘 싫어하고 있어요? 양극화를 싫어하고 있는 거고 양극화는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깔끔하게 좀 끝난 겁니다. 됐죠? 그럼 선지로 가볼게요. 대입학과 빈칸 그리고 21번 선지 너무 중요하잖아. 1번 봐봐. 내가 너네 뭐 고르라 그랬어? 마이너스 고르라 그랬어. 1번은 tend to stick to beliefs라고 해서 어떤 믿음, 신념에 stick to 달라붙어 있는 거, 고수하고 있는 걸 말하죠. 근데 어떻게? based on inadequately grounded rumor. 부적절하게 근거를 잡고 있는 루머, 즉 잘못된 소문에 근거해서 신념을 붙잡고 있다. 틀린 태도죠. 극단주의자들이 하던 거죠. 1번이 마이너스였어 얘들아. 그치? 1번 마이너스. 근데 2번부터 봐봐. 구체적인 증거를 찾는 거야. 잘 알려진 이론이더라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론이더라도 한 번씩 의심해보면서 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아주 정확함을 추구하는 좋은 태도죠. 3번은 suspect the true intention. 진정한 의도를 spread of rumors.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는 거. 왜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왜 그런 루머를 퍼뜨렸지? 의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위랑 똑같은 말인 거라서 플러스인 거야. 의심을 하는 거는 뭐야?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거지. 무작정 믿어버리는 1번과 다른 거라고. 4번 fall prey to fear of denial.
부인하는 것에 두려움에 희생양이 된다는 거죠. From the group we belong to. 우리가 속한 그룹으로부터의 부정.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의 희생양이 된다. 즉 내가 어떤 소속하고 있는 그룹을 부정하는 게 두려워진다는 건데, 그럼 무슨 소리인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소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속했기 때문에 거기를 비판할 수 없다는 뭐 그런 내용인 건데, 이 글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었죠. 이 글에서 안 좋게 보이는 건, 야 네가 거기 소속이라고 해서 부인을 안 하면 안 되지가 아니고 극단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4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5번은 are the only authority regarding our experience in literature. 완전 문학 쪽으로 갔네요. 그렇죠? 문학에서 우리 경험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일한 authority다, 권위자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진짜 뭐 셰익스피어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극단주의자들이 항상 잘못된 정보를, 편향된 태도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캐치하는 것에 대한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입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이고요. 23번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그냥 대입학 평소 정답률보다 좀 낮았던 것 같았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 얘도 결국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재랑 내용이 너한테 좀 어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들어봐. 그리고 얘는 선지 싸움도 잘해야 됐지. 선생님 방금 1번부터 5번까지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나누는 거 보셨죠? 선지 싸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23번 해석을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민주주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의 epistemology, 인식론을 갖고 있는데, 또 나왔네 인식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대요. rules, 룰의 형태로. 어떤 룰이냐면은, 근데 count as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러면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간주되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뭐로 간주되는 것인데요. What counts as evidence of crimes? 범죄에 대한 근거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 룰의 형태로 있는 인식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일단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거야? 민주주의의 법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준 정보는 뭐죠 여러분들? 민주주의법은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 범죄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룰이 있다. 즉 증거에 대한 룰이 있다는 거죠.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였어. 됐니? 그 다음 거 가보실게요. 어떤 정보를 또 주고 있을까? 가봅니다. due process. 자, 문장이 좀 길어. 긴장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단 시작부터 알려주자면 process가 주어고 is가 동사긴 한데 그 중간에 있는 룰이 굉장히 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procedures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었어요. 자, due process, 적합한 절차는, 자, 이것은 즉, 5월이 즉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것은 defendant, 피고의 권리래. 어떤 권리냐면 to know the charges. charge 우리 최근에 구문몽에서 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 동사로 쓰이면은 기소하다, 혐의를 고소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여기서 명사로 혐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에 대한 혐의냐면 자신들에 대한 혐의, 그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알 권리. 내가 왜 고소당했는데요?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은 their rights to fair, 그들의 권리인데요. 공정하고 공적인 재판을 만약 그들이 그들의 혐의에 반박하고 싶다면 받을 권리, 요런 게 있는 것이 바로 적합한 절차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그것은 also 또한 인식론의 한 형태인데 어떤 인식론이냐면은 played out over time through formal procedures. 공적 절차. 공적 절차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며 행해지는 인식론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되는데 복잡하죠. 요약하면 적합한 절차가 있고 어디에? 민주주의의 법에. 아까 룰이 있다고 했잖아. 룰에서 나온 적합한 절차가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공정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룰에서 나오는 공정한 그리고 공적인 적합한 절차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어?
정보를 요약하면서 가면 돼. 그러니까 되게 길게 읽었지만 사실 별 정보 안 줬어요. 그냥 앞에 룰이 있다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었고. 근데 이 구조가 있고요. checks and balances라고 있는데 checks and balances가 그다음부터 계속 나오거든.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거야. 근데 단어를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 괜찮아. 체크는 우리가 보통 할 때 점검 확인이죠. 여기서는 법을 계속 점검하고 체크한다라는 거라서 견제인 거죠. 판사가 한 명이 좀 또라이인 사람이 있어갖고 완전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있어갖고 자기 마음대로 다 판결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럼 되게 안 되겠어 여러분들. 말이 꼬이네. 안 되죠. 그 한 사람이 모든 재판을 망치면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뭐 배심원단도 있고 여러 그 사법 절차가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견제 시스템인 거잖아. 견제와 균형 요 구조가요. Which ensures that 이걸 확실하게 해준대. 같은 사람이 not investigators 조사하는 사람 그리고 배심원단 판사 executioner 하면은 집행관 요런 게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것은 not only a way of taking care talking이구나 taking care that 요거를 잘 보살펴 주는 것뿐만 아니라래요. 뭘요? only the guilty 죄 있는 사람만 벌을 받고 innocent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은 retain their liberties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일뿐만 아니라 not only 찾았으면 but 찾아야지. 뿐만 아니라 it assures that 그것은 보장해준다. grave conclusion은 중대한 결정. 그것이 not be subjective decisions 주관적인 결정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을 보장해준다라고 말을 했고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민주주의 법에서 나오는 견제와 균형의 절차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게 해주는 플러스다. 즉 공적인 절차, 공적의 절차가 뭐로 이어지는 거다? 견제와 균형으로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을 해준 거고. 얘들아 그 다음 문장부터 다 읽어봐. 그럼 계속 견제와 균형 이 말이 나오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일곱 번째 줄에 provide independent agents and groups contribute separately to outcome 결과에 separately 별개로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나왔죠. 그럼 뭐예요? 견제와 균형이 공정함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 거야. 그리고 또 다 봐봐. Public nature of a democratic justice system with the independence of its decision-making component is analogous 하면서 analogous 밑줄 치시고 유사하다라는 뜻인데 마지막은 요약을 하면은 넌 해석해보면 될 거야. 이 데모크라틱 민주주의의 저스티스 시스템 사법 체계가 그냥 과학적이다라는 말인 겁니다. 과학에서 실험에 의해서 복제 가능성. 그러니까 실험에 의해서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실험 있잖아. 얘랑 유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법 체계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굴러가 있다고 이런 그런 칭찬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고 사실상 민주주의의 법은 견제와 균형이 잘 돼 있다. 플러스다. 추가된 정보가 이 이후로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선지로 가보자고. 우리가 골라야 될 건 뭐라고? 민주주의 법, 견제와 균형, 공정해, 플러스야.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1번 가봐. 선생님 하나씩 왜 안 되는지 까줄게. Creation of democratic laws. 좋잖아. 민주주의 법 좋아.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때 고려해야 될 점들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건 우리 들은 적이 없어. 아니 대답해 보세요. 민주주의 법 만들 때 그럼 뭘 고려해야 되는데 너 대답 못 할 거잖아.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런 거 고르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다음 2번 원칙입니다. 미쳤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에요. 어디서요? 민주주의 사법 체계에서요. 민주주의 사법 체계 좋고 견제와 균형 좋고 그 원칙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 말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너도 모르게 지금 화면에 대고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독해가 잘 안 올라.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보통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다시 가볼게. 원칙 대답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요? 그 원칙이 뭔데요? 민주주의 법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뭐래요? 공정과 공정한 면 그리고 공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걔네는 민주주의 법에서 뭐 증거의 규칙이 되어주는 플러스 요소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래 분명히 언급이 된 거고 이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법체계, 민주주의 그리고 견제와 균형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였어. 2번은. 그럼 정답은 2번인 거야. 알겠지? 근데 다른 것도 한번 까보면서 갈게. 여러분들 저기 녹화에서 영상에 살짝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23번에 선지를 같이 이제 소거하면서 나가는 중이었는데요. 중간에 영상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이유 파악하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중간에 끊겼다. 그래서 이어서 가볼 건데요. 일단 좀 급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빨리 보셨으면 좋겠어서 아이패드로 일단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요 지문의 포인트는 민주주의 법이 민주주의 사법체계가 포인트였고 그게 어떻느냐라고 물었을 때 공정하고 공적인 재판을 가능하게 해준다. 왜? 체크스와 밸런스, 즉 견제와 균형이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이후부터는 계속 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과학이랑 그것이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법체계가 과학이랑 비슷하다라는 건 극찬이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라는 말인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보셨을 때 정답은 2번이라고 제가 점검해드렸습니다. 견제와 균형 얘기 나왔고 민주주의 사법체계 이야기 나왔고 그것의 원칙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3번 한번 보시면요. excessive obsession은 이제 과도한 집착이라는 뜻이고요. 과도한 집착이라는 말부터 벌써 마이너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정성 이야기 좋고요. 민주주의, justice system, 사법체계 이야기 좋은데 이걸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은 3번 소거 됐고요. 4번 importance 중요하대요. providing members of society 저기 사회 구성원들한테 equal한 opportunities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너무 멋진 이야기죠. 기회는 동등해야 되는데 위에서 그럼 이게 기회가 동등하다는 게 여러분들 공정성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해야 된다는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4번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 즉 사법체계에 대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그냥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한 거고 사법체계에서의 공정성이라고 해줘야 23번은 규제가 될 수 있겠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5번은 또 괜찮아 보여. 왜냐면 checks and balances 좋죠. 견제와 균형이 necessary 중요한 이유래요.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디에? scientific investigation 얘들아. 이거 과학이잖아. 과학 이야기는 마지막에 잠깐 한 번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어떤 표현 중에 하나로서 디테일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걸 갖고 선지로 고르면 안 되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5번 또 선지 소거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대입학 풀고 또는 빈칸 풀었을 때 글의 내용이 이해가 갔어도 계속 마지막에 나는 좀 오답을 고르더라 하시는 분들은 속어 지우는 걸 정말 많이 연습을 선생님이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선지는 질문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 거 들어가실게요. 자, 24번은 선생님이 길게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앞이 다 통념이야. 다 통념이야. 그래서 너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집중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internal information, 내적 정보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불안한 감정과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이 잘못 take as good evidence for their worst fears. 최악의 두려움에 대한 증거로서 그것들이 생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unfortunately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거든. 앞에 거는 이제 읽어주시면서 흐름만 느껴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 내면 될 것 같은데 what they see 결과적으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not what the observer actually sees 그 관찰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진짜 보는 게 아니고 but instead 그 대신에 뭐가 된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다. 뭐의 시각화? 최악의 두려움의 시각화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보게 되는 건 실제가 아니고 두려움이 나타난 것, 두려움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blushing may have turned a mild pink in reality. 실제로는 약간 핑크, 마일드 핑크, 온순한 핑크 정도인 건데 그 사람이 blushing, 얼굴이 엄청 붉어지는 걸 막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 눈에는 will see themselves as beat, 거의 자기가 홍당무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실제인 것보다 자기가 뭔가 더 큰 뭔가를 더 안 좋은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겠죠. 그럼 정답은 amplifying effect는 증폭 효과죠. amplifying 증폭시키다예요. 두려움, 두려움 이야기 좋고 두려운 감정,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 불안이라고 해야겠다. 불안함이 두려운 감정한테 주는 증폭 효과라고 하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려움 이야기 나왔고 불안감 이야기 나왔고 요게 이것을 심화시킨다라고 했은 거니까 증폭 효과도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어디 보자. 29번은 제가 잘 해설 안 하는데 그 아이패드니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패드가 좀 빠르거든요. 하다 보면 그냥 보자면은 3번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3번. 3번은 쉽지 않았어? 문장의 시작을 봐요. Americans, 미국인들이. 어떤 미국인들이냐면 seeing 꾸며주고 있죠. 보고 있는 미국인들이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그쵸? 이 텐트에 살고 있는 어쩌고 노스웨스턴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들 어쩌고인데요. 그리고 걔네는 eating fishy rabbits and an occasional moose. 종종 가끔은 무스를 동물 이름입니다. 무스를 먹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기 보셨을 때 and 이후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됐구나라고 하고 is가 주어 동사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분명 있었을 텐데 이거는요 좀 혼나자 우리 네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영어에서의 29번 어법 문제는 태도가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대충 뭔가 띡띡 해갖고 막 풀리는 깔끔한 그런 뭔가 좀 섹시한 그런 문법 문제를 막 기다리는 것 같은데 뭔가 깔끔하게 풀었다 이거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해석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부터 주어가 어쩌고 동사가 어쩌고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야 절의 구조가 파악이 되고 엔드 있는 주어 동사에 있다는 걸 안 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주어고 여러분들 해석해 보셨으면 뒤에 동사가 없다는 거 느끼셨을 거고요. 그럼 무즈는 상식적으로 앞에 있는 rabbit와 fish랑 병렬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 living 그리고 eating은 앞에 있는 인디언들에 대한 수식이었고 아무튼 뭐예요? 주어가 나왔을 때 동사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사인 거고 그럼 3번 수일치화 시켰을 때 아메리칸즈인 거니까 복수로 얼로 맞춰주셔야겠죠. 네, 정답은 그래서 or이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빈칸 추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잠시만요, 여러분. 빈칸 추론. 보자. 자, 이 빈칸이야말로 정말 정말 좋은 멋진 유형 아니겠습니까? 쌤이 정말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딱 다 맞아 들어가서 딱 깔끔하게 풀렸을 때 그 통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네. 빈칸 변태. 그래서 저를 이제 빈칸 변태라고 칭하곤 하는데 어디 보자. 하필 이 빈칸 변태 이야기를 선생님이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이걸 할 때 영상이 딱 멈춰가지고 이상한 표정과 함께 저는 빈칸 변태입니다. 막 이런 게 찍히고 그랬는데 영상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빈칸을 보시면요. 봐봐. 선생님은 이 말이 또 하고 싶어요. 쫄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31번부터 34번까지 네 문제 빈칸이 나오는데 뭔가 빈칸은 내가 할 게 아닌 거, 상위권들이 하는 거, 1등급 맞은 애들이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중상위권 또는 중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내 목표는 2등급 받는 거니까 빈칸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빈칸만 제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빈칸은 시작으로 해서 다른 거 이제 제끼기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죠, 제끼는 거. 포기는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 하나씩 포기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빈칸 포기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우리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빈칸을 버리고 갔을 때 잘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네 문제인데요. 그래서 네 문제를 다 버리고 갔을 때 수능 시험을 잘 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만 합쳐도 10점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빈칸을 훈련한다는 건 빈칸 문제만 연습한다는 게 아니고 글의 주제 파악과 추론 능력을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론 능력은 순서랑 삽입을 할 때도 결국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빈칸 추론인데 그걸 안 하고 가겠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빈칸 유형 안 풀겠습니다가 아니고 논리적인 독해를 저는 안 해보겠습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위험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31번, 2번은 내가 꽤 간단하게 풀린 경우들이 있다고 했고 포기하려는 분들은 이제 이런 해설 들으면 약간 아쉬울 겁니다. 왜냐면 정말 쉽게 풀어줄 거거든요, 선생님이. 듣고 나면은 정말 할만하다 느낄 거고 시간 단축까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3334가 아니고 3132의 이야기인데요. 빈칸 문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고한다고 했고 비슷한 뭔가를 보고했어요. 그들의 신발끈을 묶는 것과 비슷한 거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거고 다른 방정식, equations, 방정식을 푸는 것과 비슷한 뭔가를 사람들이 보여줬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일단 뭐겠습니까? shoes, 신발끈 묶는 것과 운전하는 것과 방정식 푸는 것과 뭔가 비슷한 무언가가 들어갔어야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비슷하다라는 말은 앞에 뭔 얘기 나왔고 그 뒤랑 비슷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에 뭐가 나왔겠지라는 생각하면서 일단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더니 자전거를 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신발끈 묶는 것과 비슷한 거,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거는 자전거 타는 거겠네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한 걸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읽어보면 되겠고,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자전거 탄다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디테일이 되겠죠? 우리 대입학 시간에 열심히 배웠죠? 디테일이 됐다는 건 얘들아 어떤 뜻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디테일이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순간은 여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디테일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디테일이었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냐? 일반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항상 디테일을 읽을 때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언제 끝날까? 이 자전거 얘기가 언제 끝날까? 나한테 이걸 왜 말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 언제 끝납니까? 여기서 일반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 이야기에서 이제 자전거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뇌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뇌 서킷, 회로가 있고요. 그것들은 have come, 되었대요. autonomous, 자동으로 하게 되었대요. carrying it out, 그것을 수행하는 거. 수행하다, carry out. 단어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야죠. 그리고 they don't, 그들은 요구하지 않는데요. direction, 지시. From the Central Executive System, 중앙 집행 시스템, 뇌에서 명령 내리는 시스템인 거겠죠. 너의 전두엽 피질에 있는 중앙 명령 시스템으로부터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고, 그러면 뇌에서 지시 내리는 거 필요 없이 알아서 한다는 거겠죠. 왜요? 요거네, 요거. autonomous. 자동으로 하게 됐으니까. 아, 그래서 자동으로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신발끈 얘기랑 운전 이야기랑 문제 푸는 거 이야기가 나왔죠. 방정식이 자동으로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 했고 그럼 우리가 빈칸에 넣어야 될 말은 뭡니까 여러분? 자동인 겁니다. 비슷한 자동. 정답은 그래서 1번인 거죠. 됐죠? 아주 쉬웠다. 32번 아주 쉬웠고 32번 가보세요. 자, 빈칸의 위치만 봐도 느낌 오는 게 있는데 여기 애매하게 남은 부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를 빈칸 문장 읽은 다음에 꼭 읽고 갈 것이고 여기만 읽었어도 정답이 보인다 하면 내도 돼요. 근데 안 보인다 하면은 뭐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읽되 다시 읽고 정답을 낸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힌트는 밑에서 찾는 것이 좋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Migrant labor, 이주 노동은 그것이 주장되기로는 has 빈칸 했다라는 것 같네요. 가지고 있다가 의미가 아니고 has taken, pp 보이는 거 보이죠? have pp는 뭐뭐 했다는 뜻의 현재 완료 동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주 노동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될 타겟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주 노동의 특징인 거고 이 글의 결론인 부분인 거겠죠. 마지막 문장정에서 therefore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이민자들은 are not only 일뿐만 아니라죠. employed in jobs, 이런 직업에 고용되어 있대요. that
nationals are reluctant to do. reluctant는 주저하는, 꺼리는이죠. 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직업들에 고용돼 있고요. but also 또한 그뿐만 아니라 engaged in 참여하고도 있다. 고부가 high value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활동들에도 참여하고 있대요. 어떤 local people lack the skill to do.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야. 현지 사람들은 할 능력이 부족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읽은 저 한 문장이죠. 한 문장 자체가 이주노동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주노동의 특징 첫 번째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국민들이 현지 국민들인 거죠. 현지 국민들이 reluctant는 안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거. 뭐 보통 3D 직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위험한 거. 몸을 좀 많이 써야 되고 신체적인 노동과 그런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 우리가 보통 꺼려 하는데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에도 참여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그냥 현지인들은 lack the skill.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 즉 못하는 일도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예를 들면 하이 밸류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인들 하면 우리가 조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약간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에 그렇죠? 약간 동남아, 인도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 똑똑한 거 알죠? 인도 사람들. IT 지금 뭐 AI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뭐 실리콘밸리 미국 이쪽에서는 그냥 인도인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그 회사에 있는가가 그 회사의 미래 주가를 결정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도인이 많으면 저 회사는 잘 될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이 밸류 액티비티스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주노동의 특징으로 마지막에 언급이 된 두 가지 특징인 거거든요. 요거 갖고 선지로 일단 가보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인 거죠. 그럼 보세요. 국민들이 안 하는 거, 국민들이 못 하는 걸 다 해준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 대입학 읽을 땐 뭐야, 얘들아.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거 생각해 봐야 되겠고, 이거 좋은 거죠. 그럼 가보세요, 여러분. 강요를 받고 있는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니, 뭔 강요를 했어요? 그쵸? 그런 말 마지막에 안 나왔잖아. 설사 위에서 어느 정도 언급됐다 하더라도 정답 절대 될 수 없어. 마지막 보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마지막에 안 나왔지. 2번. serious conflict.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대, 현지인들이랑. 뭔 갈등을 겪고, 이거 마이너스잖아. 3번. 상당히 기여했대. economic growth에. 경제 성장에. 좋은 거 아니야, 이건? 그치? 그럼 좋은 거니까 플러스라서 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4번에 보시면 substantially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 국제 원조에 의해서. 너무 좋은 얘기지만 국제 원조, 외국에서 도와주는 거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이 지금 마지막에 언급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런 얘기 언급된 거 없었으니까 X. 5번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대. 누구랑? 특정한 영역과. 마지막 부분에 특정한 영역이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시면 되는 것이었다. 밑에만 읽고 풀렸네요. 이런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 3334 또는 순삽에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31, 2 정도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33 정도는 근데 그치 어려울 수 있긴 해.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것도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꽤 납득할걸? 잘 풀릴걸? 들어봐.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잖아. 과학과 수학과 컴퓨터가 unlikely to continue 계속될 거래 발달하는 게 넘어서까지 계속될 건데 뭐야 이거 beyond our most extreme prognostications 우리의 가장 극단적인 예상을 넘어서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도우절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나를 여기다 붙여 좀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나의 어떤 컨셉추얼 개념적인 그리고 메터돌로지컬 방법론적인 측면인 거죠. 공학에서 언제 30세기 30세기 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세기 공학의 개념적인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은
빈칸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빈칸 문장이 좀 길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좀 머릿속에 정리 좀 해볼까? 자,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과 그리고 수학, 컴퓨터가 있어. 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우리 예상을 넘어서까지 발전할 거라고 했어. 그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야 되고, 그럼에도 30세기 공학은 그 개념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빈칸일 것이다라고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빈칸 문장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자, 타겟팅을 한번 해보면은 간단하지. 뭐냐면 우린 지금부터 위로 올라가서 미래의 공학의 특징,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 공학의 모습, 그거를 채워주면 끝나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올라가 보자고. 올라가서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뭔 말이 나오냐면은 자, 이해하는 거야. 작용을, 공학자들과 공학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이걸 이해하는 것 같다. 이걸 이해하는 것과 같대. 어떤 거죠? Material manifestations와 progress of civilization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물질적인 표상, 됐죠? 물질적 표상, 그리고 물질적 발현과 문명의 발전, 이걸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봐. 공학을 이해하는 건 그 문명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읽어볼게 계속. 좀 한 번에 알아듣기 힘드니까. 모뉴먼트, 유물인데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와 로마의 유물은 보여준대, 비춰준대 공학의 특징을요. 그 문화에서. 근데 그건 많은 방식으로 근본적인 방식에서 same, 똑같다 as the it's the nature of engineering today. 오늘날의 공학과 이렇게 말했어. 그럼 정보를 지금 모아보면 공학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어? 문명을 이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의 정보였고, 근데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이집트, 그리스, 로마 문명이 구체적으로 예시로 언급이 됐거든. 근데 요 나라를 문명을 이해하면은 공학까지 이해하게 된다고 했고, 그것은 오늘날의 공학과 근본적으로 방식이 비슷하다고 했어. 그러면은 과거의 공학, 저 문명들의 공학이 있었거든. 근데 그 공학이 현대의 공학과 유사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넘어가 보실게요. conceive란 단어 좀 보고 갈게. 얘는 상상하다라는 뜻이 있고, 얘들아, 내가 어떤 생각을 내 안에 품은 거지.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품으면 상상이지만 아기를 품으면 잉태하다가 되죠. 임신하다. 그래서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걸 품고 있는 걸 가리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상상하고 실행시키는 거예요. 피라미드, 파르테논을, 콜로세움을. 또 예시겠죠. 이런 것들은 require the same kind of conceptual design. 비슷한 종류의 개념적 디자인과 분석적 멘탈 투영을, 정신 투영을 요구하기도 했대요. That it takes to conceive. 상상하고 실현시키는 거야. 그랜드 스타디움과 스카이스크래퍼와 브릿지를. 운동장과 고층 건물과 다리를. 근데 언제? 오늘날. 오늘날 이 운동장, 고층 건물, 다리 이런 걸 상상하고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걸 과거에도 요구했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거거든.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니 얘들아? 과거 공학이 어쨌든 그래서 현대 공학과 요구하는 게 비슷했습니다. 이런 거잖아. 말을 뭐 컨셉추얼 디자인, 애널리티컬 멘탈 프로젝션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거에 속지 말자고 아까 선생님이 대입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내용 그리고 어떤 표현들, 소재가 너한테 좀 추상적이다, 난해하다라고 해서 쫄지 말라고. 결과적으로 걔를 단순화시키면 별말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다는 거야. 앞에 나왔잖아. 그리고 다시 또 봐봐. 과학적인 이해가 있고 수학적이고 컴퓨터에 공학적 도구가 있어. 근데 걔가 어드밴스 때 발전했대. One must have been
the wildest imaginings of the ancient. 이걸 넘어서 발전했거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가장 거친, 이렇게까지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상상이 있었거든. must have been은 뭐뭐였으면 틀림없던데, 그랬던 것이었음에 틀림없었던 것까지 넘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야 이게 되겠어? 이거 완전 와일드한 상상인데? 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넘어버렸다는 거죠. 예상을 뛰어넘어 버렸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방식, 엔지니어들이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들을 flirtation, 결실을 내오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상상했던 방식 자체는 basic ways는 어땠다? or essentially the same today. 오늘날의 것과 같았다. 나오면서 뭐야? 엄청 길게 세 문장 읽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말이었어. 다 뭐였어? 과거의 공학의 원리와 지금의 공학의 원리,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라는 말이었어. 자, 밑줄 치면서 따라와봐 그럼. 오늘날과 똑같다. 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과 똑같다. Same kind. 그리고 한 번 더 읽었던 문장 어땠어요? 오늘날과 똑같다.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미래의 공학의 특징인데요. 미래 공학의 특징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의 공학이 현대에 똑같잖아. 근데 지금 우리의 현대도, 우리 현재도 나중에 미래에는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현대 공학과 미래 공학도 어떨 거라는 말이겠습니까? 비슷할 거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슷할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이걸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선지로 가보셨을 때, 자, little different. 자, 아까 말씀드렸죠. little은 거의 없는입니다. not이라고 보면 돼요. not different는 다르지 않다. 좋고, we know today.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라고 하면서 현재와 똑같다는 말인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다르다는 말일 겁니다. 그쵸? 뭐가 옳고 그르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언급일 텐데 똑같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34번 한번 들어가 보시겠고 34번은 어떻게 되나 봐봐 얘들아. 자, 너가 밴드, 구부리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거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뭘 가지고? statistics, 통계를 가지고. There are, 이때요. 많은 형태의 counting of something, 뭔가를 세는 방식이 있고 reporting이 그걸 보고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뭘로? 뭔가 다른 것으로. something else로. 야, 내가 초코파이를 셌어. 근데 딱 10개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너네한테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 야, 11개가 있었어. 라고 말해. 그럼 뭐야? 그건 왜곡인 거지. 그러니까 이 something else가 의미하는 거는 왜곡인 거야. 고지고대로 보고를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뭐와 같은 거야? 밴드와 같은 거지. 즉 왜곡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면 빈칸이래.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벌써 좀 타겟이 정해지지 않니? 너는 지금부터 글을 읽을 때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은 통계를 왜곡하는 방법을 이 글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통계 왜곡 방법.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예시가 바로 등장이 됩니다. 예시가 바로 나오는데요. 어떤 한 인사과 매니저, 어떤 한 회사의 인사과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싸우고 있대요. 유니온 하면 노조거든. 우리 노동자들끼리, 직원끼리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죠. 이 사람이 근데 너한테 make a survey, 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알아내려고 하고요. 얼마나 많은, how many가 have a complaint,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노조에 대해서 이걸 지금 알아내고자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상황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 측의 인사 담당자가 되겠죠. 이 회사 측과 노조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의 사람들이 직원들이 이쪽을 많이 좋아하면은 회사한테는 안 좋은 상황일 거고요. 그렇죠? 맞죠? 직원들이 회사를 좋아하면 이 사람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겠죠. 어떤 상황인지 가시죠? 그래서 회사가 살짝 노조에 대한 불만들을 좀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때 결과적으로 노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회사한테 이래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대다수의 78%의 사람들이 노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가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네가 하게 된 건 뭐냐면은 add up 해버린 거예요. bunch of 덩어리. 어떤 덩어리냐면은 undifferentiated, undifferentiated 즉 구분되지 않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분 안 한 거. 구분되지 않은 불만들을 다 뭉텅이로 묶어서 더해버렸고 tiny gripes and then call them something else. 구분되지 않은 불만들을 다 뭉탱이로 묶어서 더해버린 다음에 어디까지 뭐지? 그 작은 것들을 그 작은 gripes 불평들을 다 섞어서 and then 그 다음에 그것들을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걸로 불렀다는 거. 아까 말했죠. 다른 걸로 부른 건 왜곡이라고. That sounds like the same thing. 마치 같은 것처럼 들리는 뭔가 다른 걸로 묶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통계를 왜곡한 방법이라는 거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너가 한 거는 자 다시 봐봐, 얘들아. 너가 한 건 지금 뭔가 작은 불만들이 있어. 근데 이걸 다 구분하지 않고 undifferentiated 상태로 전부 다 add up, 다 더해버렸다. 뭉쳐버렸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That sounds like the same. 전부 똑같은 것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지 않은데 구분이 되는데 구분 안 해버리고 다 뭉텅이로 묶어서 발표해버렸다. 그렇게 왜곡을 했다는 거야. 저 빨간색 부분을 해석하면 이건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선지에서 찾으면 돼. 됐어? 바로 선지로 가서 쌓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이해 못했을까 봐 설명드리자면은 아니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1에서 5까지 표시해보세요 했을 때 매우 그렇다가 있고 그렇다가 있잖아. 그런 거 그냥 다 구분 안 해버리고 다 그냥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 아주 조금 있다 라고 해버렸으면 그냥 이 사람 불만 있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시위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그냥 그냥 그 정도 불만. 근데 그것도 노조에 반대하는 측에 78%를 포함시켜버렸다. 그러면 그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작은 불만과 구분되지 않는 사실은 다른 건데 다 구분되지 않게 다 더해버렸다라는 게 바로 이 왜곡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지로 가보면 몇 번일까요? 오래된 거를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가 오래된 거라서 정확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X고 너의 상대편들에게 요청하는 거다. 뭔가 애매한 걸 증명해내라고. 너 왜 말 그렇게 애매하게 증명해 라고 시켰다는 건데 그런 말을 지금 한 적이 없죠. 이 글에서는 근거를 정확하게 대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 3번 두 가지를 고르는 건데 This sounds the same but are not. 실제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똑같이 들리는 두 가지를 골랐다. 정답이죠. 사실 다른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넣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통계, 너의 보고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수를 사용했다. 수를 사용하자가 포인트가 아니었죠. 요거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 78%는 수를 쓴 거니까 그쵸?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숫자를 쓰자 이게 아니잖아. 그치? 저 빨간색 부분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5번 또 매력적인 선지였던 게 주제와 정반대죠. 왜냐면 얘는 오히려 작은 차이점들을 과장했다 그랬는데 이 글은 작은 차이점들을 다 뭉텅이로 그냥 똑같은 걸로 묶어버리는 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순서 삽입 이제 들어가 볼 거고요. 조금 힘을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예, 지금 속도를 좀 낼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는데 앞에 거는 제가 해석까지 좀 하면서 갔는데 이 순서 삽입은 사실 해석보다는 정말 논리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시험장에서 저 논리를 갖고 정말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번 이런 말이 나와요. 게리슨 켈러라고 하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있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뉴스 포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대요. 자, that's the news from Lake Wobegon. 자, 레이크 웨베건에서 온 뉴스입니다.
거기는요, 모든 여성들이 강하고요. 남성들이 잘생겼고요. 와우. The children 모든 아이들이 above average 다 평균 이상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주어진 걸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선생님 쓰겠습니다. 레이크 웨브곤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어떤 곳이냐? 남녀노소 모두 평균보다 잘났다라는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쵸? 레이크 웨브곤이라는 그런 곳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A로 가보시는 거고 A에서 for example 이런 거 붙여야겠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의 90% 이상이 스스로를 평가하더라 평균 이상이라고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예시를 얘들아 레이크 500원이라고 하는 마을의 예시를 대고서 교수들의 90% 이상이 자기를 평균 이상으로 평가하더라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지. 그치 나올 수 없지? 얘는 속어. B로 가볼게. 이 모든 것들이라고 했고 요게 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글 레이크 500원의 이야기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들이 전부 강하고 남자들이 잘생기고 애들이 평균 이상이고 이 한 모든 현상들이 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럴 수 있으니까 살려두겠습니다. 이거 C로 가시고 이게 미네소타에 있는 건데 형광펜 This fictional town이라고 하면서 아 얘가 이제 뭐가 되겠다? 레이크 웨브건이라고 하는 마을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허구의 가상의 마을이래요. Illusion of superiority 우월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마을. 이게 could be anywhere.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저런 어떤 모두가 평균 이상이라는 허상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 C는 주어진 글 다음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B와 C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땡기는 건 그래도 뭐죠 여러분? 조금 더 땡기는 거는 바로 이 픽셔널 타운으로 직접 레이크 고백어를 받아주고 있는 C인 것 같고요. 한번 C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B로 좀 이따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That's because 그것은 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반응한대요. 설문조사에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regardless of the skill and competence examined 상관없이 뭐 자기 진짜 능력 그리고 기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평균 이상임을 드러내는 그런 설문조사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시를 들면 설문조사의 예시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시가 C 다음에 등장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B로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모두가 평균 이상인 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쵸? 아 그럼 뭘까 얘들아 C가 시작이라고 쳤을 때 C A B일지 C B일지를 생각하면서 갈 건데 모르겠어요.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다 읽어보는 거야. 다 읽어봤더니 얘들아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밑에는 또 뭐야 교수들도 그렇고 미국 운전자들도 자기가 운전을 베리고 잘한다고 생각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낫다고 생각한데 자기 peers or 친구들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볼게요. A랑 C는 지금 다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B를 읽었더니 그게 전부 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나왔고요. 이것도 자기 평균 이상인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인 거니까 괜찮아 보여요. 근데 moreover 게다가라는 말이 나오고 연구가 보여주고 있대. fairly low correlation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대. 사람들의 자기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사이에는 상관이 없더라. 즉 B의 마지막 부분이 말하고 있는 건 뭔 말이냐면은 실제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나머지 우리가 핑크색 읽었을 때 걔네 다 뭐냐면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마지막 연두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까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말이 여러분들 나왔을 때 B 이후에는 A도 이어질 수 없고 C도 이어질 수 없어. 연두에서 핑크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 다음엔 아무것도 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B는 마지막이 돼야 돼서
C, A, B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얘들아. 또 뭐냐면 게다가가 있고 연구가 보여줬다고 했지. 그러면은 그 앞에서도 이미 연구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앞에서 연구가 나왔으려면은 앞에 연구 충분히 언급됐었던 A가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C, A, B가 또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됐죠? 두 가지 근거입니다. moreover, 게다가 연구가 보여준다라는 말 하려면 이미 앞에 연구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A가 될 것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연두색과 핑크색이 연두색 이후에 핑크색이 등장할 수 없기 때문에 C 다음에 A, B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납득하셨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7번이고요. 근본적으로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서는요, there will always be imbalances. 불균형이 있을 것이고 적자가 있을 것이고 surpluses. 뭔가 팔고 나서 남는 것들이 잉여가 있을 것이다. 화폐 가치 속에서 재화 서비스, 교역되고 있는 재화 서비스에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말끔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자간 무역을 한다. 여러 나라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뭐가 있다? 적자도 있고 그 안에서 임밸런스부터 하면은 불균형도 있고 그리고 잉여, 뭔가 남는 것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됐죠? 이게 포인트네요. 다자간 무역에서는 적자, 불균형, 잉여가 남는다. 근데 these imports, 이런 수입은 이라고 했고 앞에 주어진 글 다음에 수입이 주어진 글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A는 속어고요. 이 수입이 메이크업 한다라는 건 뭐냐면 보완하다, 보상하다라는 말이에요. PP인 거죠. 그러니까 보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For an equal number of exports. 같은 수의 수출로 보완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뭔가를 수입해왔다. 근데 그만큼 수출을 못했다. 그러면 걔는 are paid for. 돈이 나간다. 돈이 지불된다는 겁니다. 뭘로? Something else abroad. 다른 나라한테 뭔가를 보내야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출을 우리가 못해서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딴 거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돈을 줬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된다? 다른 데 보내야 된다는 거죠. 뭐죠? 뭐 종이 자산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이 있고 스탁스가 주식, 번즈는 채권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경제 용어죠. 이런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수능 용어야. 경제 용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쪼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스탁스가 있고 번드가 있구나. 주식 채권이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스탁스 번드라고 해석해. 알겠지? 이런 걸 아무튼 해외한테 네가 보내야 된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수입이 있고 수출이 있었을 때 수출이 메꿔주지 않은 거야. 그럼 수입이 더 많았지. 됐어? 그럼 이 상황에 넌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로 샌딩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너의 뭐 종이 자산 같은 것들, 주권이나 주식이나 주권은 팔면 안 돼. 죄송해요. 큰일 날 뻔했다. 이완용 될 뻔했네요. 주식과 채권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한테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 속어. 자, when one country 가볼게요. 한 나라가 경험하고 있다. 경제적 호황을. 좋은 거지? full employment. 완전 고용. 모두 취직을 한 상태. 예를 들고 있대요. 그리고 오케이. 예시를 들면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turn to는 의존하다라는 말이에요. 돌리다 아니에요. 의존하다. 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왜요? 굿즈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뭐 때문에? For increased local consumption. 늘어난 현지의 소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경제가 우리나라가 잘 돼. 그럼 그게 뭘로 이어져? 소비가 잘 되겠지.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쓰겠지.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 제조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이제 믹스 커피만 먹고 살았겠지만 꽤 잘 산다. 하면 이제 스타벅스 들여오고 싶잖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딱. 오케이. 외국 제조업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주어진 글 다음에 예시로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어요.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안 된다는 법은 모르겠어요. 불균형, 적자, 잉여 이게 발생했으니까 여기선 소비의 잉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돈은 있는데 남았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잉여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B 괜찮은 것 같고요. C 가볼게요. 많은 국가들이요.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이요. 사용했대요. 자신들의 수입을. 근데 수출로 번 돈이에요.
오케이. 수출로 번 돈들을 purchase trillions of dollars worth of US Treasury bonds. 미국 채권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트레저리 번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엄청난 달러의 가치를 구매하려고 자신들이 수출로 번 돈을 썼다는 거죠. 수출로 번 돈 어디다 썼다고? 미국의 채권, bonds라고 해석해도 돼요. 채권을 trillions of 많이 구매하는데 썼대요. 왜? 사용하려고. 스토어로서. 스토어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 스토어니까 저장으로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돈. 뭐 때문에? Against future uncertainties.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놨다는 거야. 아니면 or to buy US goods services in the future. 미래 미국의 재화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아무튼 미래에 대한 대비인 거네요. 이런 말이 나왔고요.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은 원래 없거든. 근데 그냥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상태 아니에요? 이걸 지울 수 있다 없다 방금 판단할 수가 있어? 판단 못 하잖아. 그치? 그럼 냅두는 거야. 냅둬. 그러면 A를 지금 우리가 지웠고 B가 시작일지 C가 시작일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다 읽어볼게요. 그러면 A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US 달러 세큐리티를 구매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법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완하는 방법이래. 자신들의 불균형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내가 거래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있어. 불균형이 미국이 강국이니까.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securities를 사놓는다. 미국의 채권을 사놓는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30 지금 A는 그런 내용이었고 B로 가시면요. 자, 이제 슬슬 풀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유일한 방법이다. 지역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에서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에 현지 공장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데 완전 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뭐 제조업을 늘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외국 걸 들여오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고 미국이 딱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2010년대에 미국이 그랬듯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시작이 여기서 언급이 된 거고요. 그렇죠? 미국이 그랬다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워낙 공장들이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소비가 잘 일어나고 있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외국의 것들을 좀 들여왔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미국과 그 외국들 간의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럼 B가 시작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A에도 C에도 미국이 언급이 됐죠. 근데 B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치? 그럼 B가 시작인 거고 B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BAC로 갈 거야? BCA로 갈 거야? 그것만 따져보면 돼 이제. 그러면은 B 다음으로 갔을 때 자, 보세요. BCA라고 보면은 BCA라고 보면 여기서 임포트가 없어. 그렇지 않아? 수입이 없다고. C는 어떤 수입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B는 수입이 있죠. 뭐였어요? 외국 제조업을 들여왔잖아. 그게 these imports로 연결이 되는 거야. 됐어? 이 수입이 연결이 되려면 이 앞에 수입이 언급됐어야 되잖아. 근데 C는 그게 언급이 안 됐다고. 그럼 C는 탈락인 거야. 그러면은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데 수출을 넘어서서 해외로 뭔가 보내는 거로 쓰인다고 했고 그게 어떤 걸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로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의 이야기에 대한 예시가 C가 돼주면서 BAC 이게 연결이 되면서 글이 마무리된 거죠. 정답은 2번인 거예요. 그래서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하나하나 어떤 시그널들을 잘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전체에 대한 이해보다 결과적으로 뭐 다음에 뭐가 올 수밖에 없고 절대 올 수 없게 만드는 시그널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선 디스임포츠가 그랬죠. 그렇죠?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면서 가면 되는 문제였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37번이랑 37번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 33, 34는 오히려 좀 난 할만 했던 것 같은데 37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런 시그널을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고요. 잘 봐. 두 접근법인데 하나는 히스토리컬이고 하나는 익스퍼리먼털이야. 얘네가 다 중요하다. 뭔 뜻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후에 네모랑 세모 다 중요하다라고 나왔어. 역사적 방법, 실험적 방법이 다 중요하다고 나왔어. 선제 추론 해보자고.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나왔겠어? 네모랑 세모, 즉 역사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이 안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둘 다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안 좋다는 말이 나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모 세모 다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의 선제 추론이고 그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1번 다음 문장 보셨을 때 뭔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요. No emphasis. 어떤 강조도 하지 않았대요. historical aspect에 의해서. historical은 네모잖아. 네모 마이너스란 뜻인 거예요. 잘 생각해. 네모 마이너스. 2번 다음에 게다가라고 말했고 순전히 그냥 설명하는 서술적 과학으로서 인식이 됐대. 여기선 그리고 뭐가 없었대? Without manipulative powers of experiments. experiment 세모잖아. 실험의 힘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그 당시에 생물학을 바라봤대요. 진화 생물학에서. 그럼 2번에서 보셨을 때 세모를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여기도 세모를 마이너스라고 보신 거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가시면요. 지난 100년간 생물학자들은 연구했어요. 이 진화 과정을 연구할 때 내추럴한 방법과 엑스페리먼탈한 방법 둘 다 연구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엑스페리먼탈한 방법을 썼다는데요. 그럼 3번 기준으로 세모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고 수상한 거죠. 지금 여기서 논리적 단절이 발생한 것 같으니까 체크해 두시고 4번을 보시면 역시 이런 연구들, 즉 앞에 있었던 연구들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이게 디테일 스터디가 이루어졌을 때 뭘로 이루어졌다고 하냐면 히스토리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4번 이후에도 네모에 대한 플러스 언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모 세모에 대해서 마이너스 언급하다가 플러스로 언급된 게 딱 전환된 게 3번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골라주셨으면 됐다. 맞죠? 자, 그 다음은 39번 올게요. 지브라 펜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모르셨을 텐데 새 이름이고요. 금화조 써있나요? 안 써있네. 아무튼 새 이름이에요. 얘가 사용하는데 자 다시 봐봐. 얘 똑같이 심플링인 거야. 아까 선생님 네모세모를 했죠. 우반구를 사용할 때 process information about harmonics in individual syllables of song. 노래에서 개별적 음절들을 분석하는데 처리하는데 우뇌를 쓴대요. 그리고 좌뇌는요. process information about the whole song. 노래 전체를 처리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뇌는 어디야? 개별적 요소를 분석하는 데 쓰고 좌뇌는 어떻게 쓴대? 노래 전체를 분석하는데 쓰는 게 바로 금화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했던 좀 해보는데 선제 추론 자체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그냥 바로 논리적 단절 찾아보러 갈 거야. 근데 일단 1,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지브라 핀치가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됐기 때문에 3번부터 가능이다. 그럼 잘 생각해봐. 자, 3번부터 가능하다고 보면은 이런 종에서 이 종은 금화조겠죠. Right hemisphere. 등장했다. 운회 전에 언급 등장했다. 운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대. 근데 although 반면 어떻게 하고 있대? 좌뇌도 still has some role. 역할이 있대. 그러니까 얘는 뭔 말이냐면은 네모도 세모도 역할이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역할이 있는데 무슨 역할이겠어, 얘들아? 이거 아니겠어? 네모는 개별, 세모는 전체 역할? 그러면 이 말을 하고서 역할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냐면 이런 역할입니다. 설명하는 게 맞겠지. 그럼 적어도 이 문장 이후부터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라서 3번도 X 지워졌어? 됐어? 4번 가봐. 노래 핵이 있어요.
노래 핵이 있을 때 not only to produce song but also to perceive song. 노래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인식하는 데도 쓰여. 근데 이런 노래의 인식이 다르대. 좌뇌에서랑 우뇌에서. 4번은 뭔 말이냐면은 우뇌랑 좌뇌 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다릅니다라고 말해줬어. 그럼 주어진 문장 봐봐. 다르잖아. 개별 담당이고 얘는 전체 담당인 거잖아. 그러면은 네모는 개별 담당입니다. 그리고 세모는 전체 담당입니다. 근데 네모, 세모 역할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다릅니다 먼저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주어진 문장은 5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고 혹시 몰라서 확인해봤는데 여기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이라고 말을 하고서 문회는 디테일을 담당하고 있다. 디테일이 뭐겠어? 인디비주얼인 거잖아.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좌뇌는 엔타이어송, 노래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홀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 5번에 주어진 문장이 싹 들어가면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뜻이 되면서 연결이 딱 일어난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해설을 2번 하게 됐네요. 본의 아닌데.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꼭 인증해 주시고요. 어렵습니다. 시험이 원래 어려운데 제발 좀 쫄지 마. 너무 시험 한 번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매주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알겠죠? 정말 안 해. 너도 잘 안 하지. 근데 진짜 안 해. 애들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빛을 발합니다.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방식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말로라도 듣고서 그 논리를 이해하고 그런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분명히 논리력은 증가하게 되고요.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점수도 같이 따라서 오르게 되는 거예요. 30번대 문제는 무조건 논리력입니다. 알겠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의 김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